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재밌네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초콜릿 말고 저는 전복 먹고 싶어요. 2754님이 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착하게님이 이 사연을 듣고 그 답을 쓰셨네요. 부인은 아니시겠지만 아유 내가 졌다. 전복 줍시다. 그래요. 전복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발렌타인데이였구나. 몰랐습니다. 분위기를 전혀 감지를 못할 정도로 돌아다닐 일이 없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죽기는 했어요. 아마도 청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참 팍팍하고 힘든 시절이라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부문에서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났다. 이 이유를 들여다보니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 일자리 수가 줄어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을 통계로 보면 어떤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이 줄었다. 네네. 즉 신입사원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9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을 보면은 그 지난해 공기업 35곳에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5,917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19년엔 11,200여 명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절반 가량 줄었다고 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이 바로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라는 것인데요. 정규직 그 임금 이 지급 대상이 이제 늘어나서 그 임금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을 더 늘리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일단 새로 신입 사원을 좀 덜 뽑는다. 이건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상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그 신규 고용 그 채용 규모랑 그리고 이 정규직 전환 문제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먼저 이제 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그 업무 종사자들의 지위를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그 임금 재원도 기존 이제 사업비, 용역비를 이제 인건비로 전환해서 조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그 공기업에서 그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 자체는 이제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 경영 여건 악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 정규직 전환과는 그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도 네.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입에도 왜 네. 총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이만큼 차 있으면 추가로 이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임금이 만약에 예산 총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냥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위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새로 사람을 뽑아서 월급 줄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이 공공부문의 그 임금 지급 방식이 총액 임금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공공부문 전체 정규직 임금 총액은 매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임금을 전체 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환된 이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은 이 임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이라고는 했지만 이 무기계약직이라고요. 이 별도의 이제 특수 직군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외주하청 그 기업과 같은 이제 자회사에 정규직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금 재원이나 체계도 사실 다르고 그리고 인사 구조도 완전히 다른 직군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직종들을 만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이 좀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환된 이 직종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기존 정규직 임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건 종전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라기보다는 업황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네네.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세요? 네, 뭐 그렇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 채용 규모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문제를 정규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이제 비정규직까지 이제 전체 포함한 전체 이제 고용의 문제를 좀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고 났으면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공부문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전환 이후에도 기간제나 이제 파견 용역 같은 비정규직 수가 전환 이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비정규직 채용을 더 늘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이제 그 정부가 임금 수준이 낮은 임시 이제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서 비정규직 고용 규모가 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규 채용이 줄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이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정확한 사실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르다. 네네. 신규 채용이 줄어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워낙 고용 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공부문에서부터 일단 네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보러 가는데 1년 계약직입니다. 이 자리라도 입사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이 네. 어려우니까 워낙. 반면에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우리 식구시죠? 왜 대기업만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그 반대쪽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도 난리인데 이게 이른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청년들, 그 부모님들 마음일 거예요. 네네.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현재 이 고용 구조상을 놓고 보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지 않으면은 정규직 형태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이제 자회사 직원 같은 뭐 그런 식의 좀 차별적인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이 정규직으로 좀 전환하고 그리고 임금 체계나 인사 구조도 기존 이제 정규직 체계와 좀 맞게 비례적으로 그렇게 좀 통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금제 수준을 놓고 보면 아까 저 총액임금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좀 갈등의 씨앗으로 그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총액임금 수준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해서 하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반론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냉정하지만 네.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이 소위 슬림화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네. 기존의 인력도 내보낼 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총액 임금제를 도입한 거는 공공부문의 경영 방만화를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얘기도 네. 정부 입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않을까요? 목표가 맞냐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는 것인데 또 이제 양질의 이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 규모도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총액 그리고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느냐, 향후에 어떤 것이 고용시장에 더 바람직하냐,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든 네. 정책은. 고민해볼 게 많네요.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